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역이민이나 해외 이주가 급증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법원에 군 판사들을 본격 배치하기 시작해 추방 대상자들을 최대한 신속 추방하는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의료, 보육시설, 현금 보조, 공공 혜택에 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상호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이를 환불받으려는 수입업체들의 환불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AI가 일상 속 밀착 비서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생활용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역이민이나 해외 이주가 급증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은 5만 명에 달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로 이주하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은 2배 급증해 미국의 순이민 인구는 50년 만에 처음 감소했으며 이민 오는 나라에서 떠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은 미국이 이미그레이션, 이민 오는 나라에서 에미그레이션, 떠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특집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경제난 등의 여파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 인구보다 나가는 역이민자들 또는 미국 태생 시민들의 해외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에는 순이민 인구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5만 명이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브로킹스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브로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 2025년 한 해 미국에 들어온 외국 태생 이민 인구는 최대 268만 6천 명인데 미국에서 나간 이민 인구는 최대 277만 6천 명으로 평균 마이너스 15만 명, 최대 마이너스 29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순이민 감소폭이 최소 18만 7천 명, 최대 92만 5천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브로킹스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한 해 동안 불법 체류자 71만 3천 명을 강제 추방하고 220만 명은 자진 출국해 30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엄격한 이민 심사에다가 75개국에 대한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는 등의 강경 조치로 합법 영주권 발급도 한 해 100만 개 이상에서 2025년에는 50만 개로 반토막 났고 올해에는 20만 개로 80%나 급감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온 국가 출신들은 모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0년에는 3만 5,500명이었다가 2024년에는 4만 7,400명으로 늘어났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미국 태생 멕시코인들은 지난해 5만 명이나 국경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사실상 역이민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급증, 구매 능력 급락 등 때문에 미국 태생 시민들의 해외 이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 시민들은 현재 최대 9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160만 명, 유럽 지역에는 150만 명이나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유럽 지역으로 이주한 미국 태생들은 포르투갈이 7,000명 늘어난 2만 6천 명이고 아일랜드는 2배 급증한 9,600명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이민 법원에 군 판사들을 본격 배치하고 추방 대상자들을 최대한 신속 추방하는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민 법원에 미군 법무관 출신 이민 판사들을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건 가운데 230만 건을 차지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 4분의 3을 기각시키고 조기 추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인 데 이어 둘째 해인 올해에는 이민 법원에서 미군 법무관 출신 이민 판사들을 집중 배치해 피난민 신청을 위주로 무더기 기각시키고 조속히 신속 추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민법원과 디텐션 센터에서의 유례없는 작업으로 추방 대상자들을 최대한 신속 추방하는 2차년도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들을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00명의 이민판사 가운데 130여 명을 내보냈는데 55명은 해고, 80명은 은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로 미군 법무관들을 대거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군 출신 이민판사를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연방법무부는 군 출신 이민판사 70명을 새로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군 법무관 출신 이민판사를 6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해 놓고 있는데 희망자를 신청받은 결과 1,700명이 신청해 6주 내지 8주간의 교육 후 잇따라 집중 배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군 출신 이민판사들은 디폴테이션 저지, 즉 추방판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6개월씩 근무하는 군 출신 이민판사들은 추방 대상자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출신 이민판사들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각해 최종 추방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이민법원에서는 기각 판결로 적체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방 대상자를 신속 추방하도록 법적 절차를 끝내는 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무더기 기각 대상은 바이든 시절 몰려온 피난민 신청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바이든 시절 몰려왔던 피난민 신청 대기자들 가운데 4분의 3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에 적체되어 있는 건수는 330만 건으로 그중에 다수인 230만 건이 피난민 신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출신 이민판사들이 본격 이민법원에 배치돼 무더기로 기각하게 되면 이민법원 적체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이민당국은 수백만 명을 신속 추방 대상자로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웰페어 등 공공혜택에 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미네소타에서 부정 청구한 혐의로 메디케이드 기금 2억 5,900만 달러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와의 전쟁에서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의료, 보육시설, 현금 보조 등 공공혜택에서 사기 신청하는 혐의를 중점 조사해 연방기금 지급을 동결한 후에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수조 달러를 퍼붓고 있는 공공혜택에서 부당한 속임수 청구 등 사기 행위가 만연돼 엄청난 재정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공혜택에 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수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 대상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 차일드케어, 보육시설 지원, 현금 보조하는 웰페어, 식품 보조 등 각종 공공혜택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속임수 청구에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포착해내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새로운 사기와의 전쟁에서 첫 번째 타겟으로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를 지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 지급 내용을 정밀 심사한 결과 부정 사기 청구로 보이는 규모만큼 미네소타에 내려보내기로 한 4분기 메디케이드 연방 매칭 기금 2억 5,900만 달러의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밀 심사 결과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 운용에서는 2억 4,300만 달러가 사기 클레임으로 드러났고 1,540만 달러는 이민 신분 없어 이용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헬스케어와 보육, 소셜 서비스, 식품 보조와 현금 보조 등을 포함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기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5개 주에 내려보내야 하는 100억 달러의 집행을 동결시켰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100억 달러의 지급이 보류됐다가 법원에 의해 풀리게 된 5개 주는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입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사기와의 전쟁 돌입을 계기로 연방정부가 전담 또는 분담하는 공공혜택 프로그램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사기 신청을 이유로 연방 지원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또 한 번
법적 투쟁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지만은 민주당 우세 지역의 로컬 정부들이 부정 청구를 강력히 막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혜택을 금지시키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에서 적발되는 지역은 연방기금을 동결 또는 삭감당하는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과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외국 태생들은 이민 혜택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상호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이를 환불받으려는 수입업체들의 환불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0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관세를 낸 수입업체들이 30만 곳 이상이어서 줄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실제 환불받기까지는 빨라야 1, 2년, 길면 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60%를 차지했던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자 납부했던 관세를 환불받으려는 미국 회사들이 환불 소송에 본물을 이루며 혼란상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 2,500억 달러 중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불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1,330억 달러는 되돌려줘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언제까지 어떻게 환불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 환불해주고 받아야 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코스트코, 구디어 페덱스, 반스앤노블 등 대기업들을 포함해 1,800곳을 넘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 미국 수입업체들은 30만 1,000곳에 달한 것으로 세관 국경보호국의 데이터에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납부한 관세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해 소송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환불 소송에 나서는 수입업체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들의 대다수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민 가정에 직접 환불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700만 가구에게 2,200달러씩 환불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가 추산한 결과 트럼프 관세로 더 부담했던 미국민 가구당 1,745달러씩 환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트럼프 관세 환불에는 소송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환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 회사들은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 DC 소재 특별항소법원의 소송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그래도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 업체들을 소송 대리하고 있는 법률 회사들은 환불 받기까지는 빨라야 1, 2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이나 환불 소송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하급 법원에서 세부적인 환불 계획을 명령하는 대로 그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핸드폰에 기능이 많아져도 복잡한 설정과 작동하는 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읽어 먼저 움직입니다.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 AI가 일상 속 밀착 비서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앱을 따로 열고 메뉴를 찾고 설정을 바꾸고 검색어를 정확히 입력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26의 사례처럼 기기 안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 맥락을 읽고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실행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약속 이야기가 오가면 그날의 일정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관련 사진을 먼저 찾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기 전에 AI가 한 발 앞서 돕는 구조입니다. 예약, 구매, 음식 주문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일도 음성 한마디면 정리됩니다.
앱을 직접 실행하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결제 화면까지 넘어가는 복잡한 과정이 이제는 AI가 대신 처리하고 마지막 확인만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던 시대에서 기술이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시대로 바뀐 셈입니다. 이제는 이런 기능들이 구독하지 않아도 하드웨어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식이나 디지털 활용 여건의 차이로 벌어졌던 격차를 이제는 AI가 대신 이해하고 처리해주며 조금씩 메워가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 역시 사용자가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작동합니다. 낯선 번호에 전화를 대신 받아 내용을 확인해주거나 주변의 시선을 차단해주는 기능도 필요할 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기술이 복잡한 설정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호장치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기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 이른바 기술 격차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도 AI가 직접 다가가는 형태입니다.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버튼을 많이 누르지 않아도 평소처럼 말하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오히려 세심한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변화는 더 큰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복잡함을 대신 감당하면서 기술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진짜 밀착 비서가 되어주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